비만 치료제 상륙했습니다. 바로 맞으러 가서 그거를 처방받아와서 이제 맞았는데 저절로 빠지더라고, 살이. 뭐 별도의 노력이 없었어요. 저는 야채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오로지 고기, 김치, 콜라.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한 집착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거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비만 치료제를 뭐 거의 기적의 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장영우 교수라고 합니다. 먹지 않아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하신 정제탄수화물, 설탕.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을 때 카라멜 마키아토보다는 카페라떼, 설탕 안 들어간 게 나을 것이고, 카페라떼보다는 지방도 없는 아메리카노가 더 낫겠죠. 큰 고통 없이 그런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지금 단 걸 먹고 싶지 않은데 입에 단 거를 주워 넣는 이런 습관적인 행위들은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무엇을 먹으면 뭐 암의 예방이 된다든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체질이 바뀐다든가, 먹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저는 야채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육쌈밥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러 가면은 제육만 먹지 쌈은 안 먹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쌈을 반납합니다. 안 먹어요. 저는 그런 거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숙주, 상추, 양배추 다 맛없어서 먹지 못해요. 오로지 고기, 그리고 김치, 콜라, 이런 것들이죠.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한 집착 버리지 못했어요. 대신에 양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거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비만 치료제를 뭐 거의 기적의 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를 구제해줬기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최고 118kg였는데 116kg에서 비만 대사 수술을 받고 6개월 만에 90kg가 됐어요. 그러고서 2년 반 정도는 90kg 근처에서 유지가 됐는데 4년째가 되니까 이제 102kg까지 다시 찐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건강 이상 신호가 다시 나타나요. 살을 빼는데 자력으로 빼니까 97kg까지밖에 못 빼겠더라고요. 그때 딱 우리나라에 이 비만 치료제 상륙했습니다. 바로 맞으러 가서 그거를 처방받아와서 이제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절로 빠지더라고, 살이. 뭐 별도의 노력이 없었어요. 비만 치료제 기전 인터뷰 때문에 쭉 찾아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일일이 다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사체계가 망가진 것을 정상적인 대사체계로 작동하게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효가 있는 동안에만 통하지 약효가 없어지면 원래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 약을 끊었을 때 요현상이 온다는 거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안 끊으면 요현상이 안 와요. 이 치료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가장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끊느냐, 평생 맞아야 하느냐.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저는 평생 맞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끊어요, 이거는. 고혈압 약 끊으면은 다시 혈압이 올라가고요. 고지혈증 약 끊으면은 혈액 검사 결과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끊으면 다시 체중이 찌면 그게 뭐야? 그럴 거면 안 맞고 말지. 근데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비만인 거는요,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는 상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비만 환자로서 느끼는 게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는 상태를 중단시켜 주는 건데, 나중에 약 끊으면 도로 살찔 거면은 나 안 맞아, 이런 접근법이 옳은가? 비만 상태 자체가 굉장히 몸에 독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비만 환자들은 암도 잘 걸리고 심혈관 질환은 뭐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끊느냐, 끊을 수 없으면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치료제 부작용이 상당히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심, 구역,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 변비, 이런 소화기 증상이 제일 흔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흔히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 맞던 분들이 투여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증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대개의 경우 초기에 좀 나타나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 부작용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증량하라고 하는 그 용량 스케줄대로 맞으셔야지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약을 멋대로 2단계부터 시작하거나 많이 뚱뚱하니까 3단계부터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처방을 내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맞으면서 부작용 때문에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일 흔한 거는 본인이 그걸 맞아야 될 정도의 비만이 아닌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는 적정 용량 순서대로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보다 더 훨씬 심한 부작용이 시달리는 거예요. 두 가지 약 모두 다 4주에 한 번씩 증량하라고 되어 있는데, 더 길게 가는 거는 괜찮아요. 4주 지나면 꼭 증량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증량해도 되는 스케줄, 단계별로 4주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지 내 멋대로 이렇게 하고서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증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 근육도 같이 빠지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어리석은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뚱뚱한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체중이 빠질 때 지방이 먼저 빠집니다. 개인적인 식이요법으로 하건 비만 대사 수술을 받아서 그렇거든 GLP-1 비만 치료제를 맞았건 어떤 방법으로든 고도비만 환자가 체중이 빠질 때 인바디를 해보면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97kg에서 79kg까지 빠지는데 18kg이 빠졌잖아요. 지방이 한 17kg, 16kg 빠지고요. 근육량은 1.5kg 이 정도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의 비만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도비만 환자들은 근육 빠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지방이 먼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겁나서 고도비만 체중으로 살 거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사선 피폭당하는 거랑 똑같은데 체중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정상 체중에 가깝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지방하고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량 빠지는 거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증거가 다 있는 거거든요. 설사 비만이 아니었던 분들도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나이가 드니까 살이 더 찐다. 젊었을 때는 잘 됐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도 체중에 별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저는 GLP-1 비만 치료제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요 현상이라는 게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사 체계가 망가진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체중 셋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된 체중 셋 포인트, 예를 들면 116kg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마치 스프링을 꽉 눌러놓은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혹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그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요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는 이제 다시 살이 찐다라기보다는 원상복구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요 현상이 이제 나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체중 셋 포인트보다 더 높은 체중 셋 포인트로 새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감량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은 몸이 일종의 그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요. 사실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 얘는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잘못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모든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다시 이런 기아 상태가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한 것처럼 그 직전에 체중 셋 포인트보다 더 높은 체중 셋 포인트로 더 저장을 열심히 해야겠다. 더 흡수를 열심히 해야겠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겠다. 이런 식의 반응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이제 위험하고 또 해로운 것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시간이 좀 없다? 또는 식사를 자기가 통제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의미로 특성을 규정을 한다면 직장인이야말로 비만 치료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건 있죠. 오늘 저녁에 회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니까 점심은 좀 살살 먹어야겠다. 라든가 아니면 요새 너무 회식을 자주 갔기 때문에 내가 좀 빠져도 될 것 같은 회식은 한두 번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운동도 어떤 분들은 막 매일 운동해야 된다 그러는데 각자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이 한계더라고요. 3번만 하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뭐 다른 일정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니면은 하시는 일의 패턴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자 개인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고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하지 않는 쪽입니다. 이 비만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잘못된 체중 셋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탈출하기 어려워요. 비만 체중 셋 포인트를 갖게 된 과정 자체에는 그 비만 환자의 그 과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렸을 때 과도하게 단 거를 좋아했다든가 계속 무절제하게 식사를 했다든가 뭐 이런 원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에 과정들을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이미 잘못된 고도비만 체중 셋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상합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력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비만 대사 수술을 받는 것은 체중 셋 포인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거기에 도달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뇌에서 넌 다시 116kg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온갖 작업을 해도 116kg로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를 상당 부분 절제해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체중 셋 포인트 자체를 무력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116kg로 가야 된다는 것 지령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체중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력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서둘러서 이런 전문적 치료를 받으셔야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혼자서 해볼 거야 해서 되면은 제가 축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또 돌아와요.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열이 있는 트레이너들이 고도미용 환자를 보고 살을 빼주고 싶은 그 욕구를 참지 못해서 거의 막 무료봉사식으로 데려다가 매일 운동시키고 식단 조절해가면서 70kg, 80kg씩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나오고 나서 2년 뒤에 근황 보면은 다시 살이 쪄 있습니다. 상당수가 다시 쪄 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이제 이쯤 되면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는 고도미용 탈출은 거의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